이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환율 1,400원을 돌파하면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정말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중산층은 무너질 거고요. 저 같은 서민들은 더더욱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은 2022년 이후에 1,3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1,400원대를 넘어서고 있죠.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게 앞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그 시대가 열릴 겁니다. 고금리 시대. 즉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앞으로 더더욱 큰 부자가 될 거고요. 저처럼 현금 없고 빚으로 대출 내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거고요. 제가 늘 남미로 간다라고 하는데 남미도 보게 되면 부자들은 잘 살아요.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지. 제 영상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과 손실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강의는 대형마트하고 꾸준하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 좋냐 하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멕시코가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제품의 공급 가격에서 관세가 붙으니까 소비자 가격이 더 높게 상승이 되고 이는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러면은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상승하지 않고 있죠. 금리 인상 못하는 겁니다. 미국 금리는 상승하는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금리 차이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미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최근에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보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럴 정도로 대부분 이제는 해외 투자가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죠.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못한 이유가요. 기업 부채 때문이에요. 2020년 이후부터 명목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증가를 하는데 이 수치가 122%로 1999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기업들이 줄줄이 터지는 겁니다. 하물며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전자도 최근에 돈을 빌리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호황이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미국에서 2001년 버블 붕괴 이후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전 세계가 유동성 공급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를 보면은 잔액이 사상 최대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나라의 금리도 내려왔다면은 앞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의 경제 호황으로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경제 호황입니다. 함께 고금리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이번에 JP모건이었나? 미국 채권 금리가 5%를 넘어서게 되면은 어떤 시장이 뭔가 좀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대출은 많은데 금리는 상승한다. 이자 비용 증가와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어느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환율에 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가장 많이 한 게 부동산 대출이죠. 기업들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개인들에게 팔고 분양받은 개인들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 높은 가격에 다음 사람에게 팔고 이런 모습이 일본의 버블 시절과 유사한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줄었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개인들이 사주지 않죠. 그래서 할인 분양을 하는 거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또 입주 시기가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것도 줄줄이 터지게 되겠죠. 독일도 국채 10년물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죠. 다른 국가에 돈 넣고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험하고 보복 관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도 이제는 다들 아는 내용이 되었어요. 불과 그 며칠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나마 중국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경기 침체를 넘어서 좀 저는 공황이라고 봐요. 물건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고 수요는 부족해지다 보니까 물건이 남아 돌죠. 그래서 물건이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황이라고 보셔야 되세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떨어졌고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되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없애면서 좀 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금리 인하를 하고 2천조 원을 투입하면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은 또다시 부동산으로 돈이 가버리죠.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부동산발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어떻게 대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 윤석열 정부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공격이 워낙 심하니까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인 거고 다만 국가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뭔가를 결정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202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돈은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경제는 안 좋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는데 연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돈을 더 풀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그때부터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아내면서 성공적인 평가를 얻어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을 못할 뿐입니다. 1980년대 초반 오일 쇼크 때 미국은 금리를 15% 이상 올렸었나? 그랬어요. 그때 불커가 유가가 더 이상 오른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가를 죽여버렸죠.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버블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 막 급등하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이든 타이든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터지고 나서도 엔화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주가 폭락, 환율은 부동산발 기업 부채, 가계 부채의 문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었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함께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환율 1,400원 시대는 뉴노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달러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